온통 산하의 이제 녹음입니다. 연두빛 실록은 다 사라지고 녹음이 짙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황사만 날아와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로 지금 싱그러운 생명의 바람을 한껏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일 텐데,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우리 산하에 우리의 오늘의 생명을 부추겨주는 가장 중요한 나무들의 삶,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광복과 이제 6.25라고 하는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의 산하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게 시리 나무를 심자라는 동요가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6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한 20여 년 만에 거의 전 국토를 푸른색으로 덮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의 어린 추억에도 식목일이면은, 그때 참 식목일이라면 그렇게 또 추웠는지요. 모두 산으로 들러 나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까시 씨앗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또 열심히 뿌려주기도 했지요. 일각에서는 이 아까시가 망국이다, 망국을 시킨다, 이래서 아까시 베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좀 잘못된 지식인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전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전 세계의 임업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공 사례다. 독일보다도 성공적인 녹화,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죠. 그런데 이게 흔해지면 모든 것은 귀한 대접을 못 받는 것인지, 요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무들의 신세가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도시공원에 있는 나무들, 이 나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지방행정관청들의 손에 의해서 감벌한다는 명분으로다가 어린 나무들, 자라나는 나무들까지 모조리 쌍둑쌍둑 베어지질 않나. 가로수라고 심어놓은 나무들은 1년에 한 번씩 몽당바리가 돼버리는 수모를 겪지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 나무들을 전국적으로 가꾸어야 할 의무를 자신들이 그 기관이 성립하는 근거로 삼는 산림청이 나서서 산을 통째로 나무로 홀라당 베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탄소 중립, 이런 구호를 내세우더니 원전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태양광 한다고 멀쩡한 나무들 다 베어내고 산에다가 심지어는 호수를 덮어서 태양광 발전 패널을 깔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산사태가 막 나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여기저기 산 꼭대기를 막 밀어내고 풍력발전기를 갖다 세우고 돌리는데, 그 바람에 숲속에서 살던 새와 짐승들은 모두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려야 했던 거지요. 그러더니 이제는 무슨 늙은 나무는 젊은 나무보다 탄산가스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늙은 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젊은 나무들로 교체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회 싸움, 정당 내에서 하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싸움판 보는 것 같은데요. 늙은 나무, 젊은 나무, 나무도 이제 그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산 하나를 몽졸이 밀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작은 나무로 심겠다.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도시숲을 간벌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어떤 임업 전문 기관하고 참 심각한 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도시숲이 무슨 경제림이냐? 어떤 특정 나무들을 기르기 위한 경제림이냐? 아니면 미관 장식을 하기 위한 그런 미관림이냐? 그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숲을 가꾸면서 그것을 공원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숲이라면 왜 그것을 감벌을 하느냐? 근거가 뭐냐 하고 다퉜죠. 그러나 참
역부족이었을까요? 문경세제를 넘어가 보시면은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문경세제를 넘으신 분들과 10여 년 전에 문경세제를 넘으신 분들은 세제 양쪽의 숲의 모양이 달라진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경세제 양쪽의 숲을 건강하게 관리하겠다, 통풍이 잘 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잣나무들은 모조리 베어버렸죠. 그래서 숲이 횡하니 뚫린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숲 속에서 살던 새, 동물들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죠. 그리고는 숲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비자림까지도 감벌을 한 나라니까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고 다퉈봤는데 엉뚱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무슨 얘기였냐? 경제림을 가꿀 때 하는 논리죠. 일정한 나무를 일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식재하고 벌목하고 식재하고 벌목하고 하는, 그러지 않은 자연님들은 그대로 놓아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생태천이를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채널 24K에서 이미 숲의 천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백두산의 그 왕성한 자연님, 동남아에 널려있는 자연님, 아마존에 널려있는 그 자연님, 전 세계에 퍼져있는 어떤 자연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감벌해줘서 그렇게 왕성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숲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의 가로수는 참 언제부턴가 지적을 하고 왜 그렇게 몽당바리를 만드는 거냐? 세계 어느 나라의 가로수를 그렇게 잘라내더냐? 그게 무슨 과학이고 전종이고 전지냐? 지적을 받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속에 어떤 논리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감벌하는 측하고 다투면서 알아낸 건 그거였습니다. 그 감벌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쓴다는 거지요. 그 감벌을 담당하는 업체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요. 가로수 또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지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나 싶은데, 새로 가로수를 심으면서 밑에 뿌리를 비닐로 싼 채로 그 비닐을 벗기지 않고 심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얼마간 버티다가 죽어버리죠. 그러면 보수기간, AS 기간 지난 다음에 죽으면 또다시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죠. 이 나무를 존지하고 존중하는 것 또한 독점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지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또는 길가에 있는 상가들에서 우리 간판 안 보인다, 이것이 이유로 들이대기도 하는, 모두 뭡니까? 그 속에 나무를 나무로 그 필요를 인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산림청이 하고 있다고 하는 무슨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얘기 속에도 분명히 이 논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나무들 베내서, 그 나무가 수종도 다 다른데요. 그걸 베내서 어떻게 그걸 경제적으로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도 없고 보도된 것도 없습니다. 과연 그러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죠. 베어내면서 돈 써야 되고 세금 써야 되고 또 심으면서 세금 써야지요. 엄청난 사업이 될 겁니다. 전국토로 이렇게 나무를 늙은 나무 젊은 나무 교체하기로 하면 그것 때문 아닙니까? 사실 인류는 아직도 숲과 나무에 대해서 무척이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탄소 순환에 있어서 아마존 일대의 숲이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걸 놓고도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나무는 만들어질 때 탄소에 의해서 탄소를 소비하면서 성장하는 거 맞지만,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도 탄산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건 맞지만, 이것이 죽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또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목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탄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류는 아직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의 지식 수준입니다. 또 하나, 경제림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인류들이 하나의 나무만을 쫙 많이 심어 놓으면 이것이 병충해에도 무척 약하고 생장 속도에서도 장점이 없고, 이런 사실을 발견해내서 자연림을 만든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경제림을 만드는 데조차도 적당하게 서로 다른 수종을 섞어서 혼효림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지식을 갖게 된 것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인류는 아직도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글 속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수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수종들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도태돼 가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산림청만 그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숲이라는 것은 탄소를 소비하고 탄산가스를 소비하고 또는 배출하는 그 기능으로만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숲이 가져다주는 인간에 대한 심미적인 그 생산성, 삶이 북돋아지는 그 생산성, 숲이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맑은 물들,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부추겨주는 많은 새와 짐승들, 직접적으로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그 밑에 집 한 채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장마철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숲이 어째서 탄소를 소모하고 배출하는 그 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합니까? 산림청장의 숲에 대한 지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도대체 이 정부가 하는 일, 어쩌면 하는 짓마다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이고 단견적이고 한마디로 무식하고 무능한지. 저는 제 딴에 환경운동을 한답시고 한 40여 년 뛰어다녔습니다. 숲으로 들로 아동들을 데리고 숲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척이나 많이 헤매봤습니다. 제 딴에는 지구상에 100여 개가 넘는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들의 환경운동, 환경의 사례를 많이 보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숲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숲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는 얘기, 그건 숲은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이런 나무와 숲에 대한 행태들은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숲의 훼손을 멈춰주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숲과 나무가 당신들에게 복수를 해올 것입니다.